오늘 이 영상 속에는 최소 월 수백에서 수천만 원 버는 그 방법이 들어있습니다. 왜 그런지 끝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자, 글 1000개입니다. 여러분 한 달에 얼마 더 벌고 싶으세요? 저는 한 달 1억 정도는 누구나 벌 수 있다고 장담합니다. 물론 조건은 있어야 돼요. 현재 그 조건을 갖춘 사람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아마 오늘 내용을 들으시고 심하게 거부감이 들거나 욕을 하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건 입장차라는 게 있어서 그런 겁니다. 누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죠. 첫 번째 경제적인 인간, 두 번째 직관적인 인간, 세 번째 무식한 인간, 좀 달리 표현하면 무지한 인간. 그러니까 첫째와 둘째에 있는 경제적이고 직관적 인간들하고 그 마지막에 있는 무식한 인간하고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자기한테 이득이 되는 행동이 뭔지 아느냐, 그리고 그걸 실행할 줄 아느냐, 즉 사회적 지능이 높냐 아니면 낮냐예요. 가령 내가 하루에 30분이라도 책을 읽는 행동, 또 아니면 나한테 꼭 필요한 지식이 담긴 2만원짜리 강의를 결제해서 듣는 거, 즉 하루에 30분이라는 시간이나 또는 그 2만원이라는 어떤 인풋 있잖아요. 지출, 이런 게 발생되지만 이 지출보다 더 큰 이익이 발생된다면 그 행동을 선택하는 사람이 바로 이제 경제적이고 직관적 인간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자신한테 이득이 되는 선택이 뭔지 모르거나 그런 걸 못하는 사람은 무식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지금 세상에서 개인치고 가장 많이 버는 유형은 딱 두 가지인데, 그게 뭐냐면 온라인에 글을 쓰는 사람, 그리고 이렇게 유튜브에 영상 올리는 사람. 그리고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다 하면 진짜 엄청난 시너지도 나죠. 사실 이 중에서 단 한 가지만 해도 충분한데, 즉 온라인에 글을 쓰는 사람 중에서도 전자책 쓰고 VOD 강의 만드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 버는지 혹시 계산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기 이제 클래스 U라는 사이트가 뜰 텐데, 제가 이 사이트를 홍보하려는 게 아니라 아무나 붙잡고 얼마 버는지 계산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월 24,500원짜리 강의 보이시죠? 실제로는 12개월짜리라서 구매 금액은 29만 7천원이더라고요. 이걸 13,000명이 구매를 했는데 매출이 얼마인지 바로 보겠습니다. 지금 계산기 나오는데 무려 38억이 넘죠? 그럼 여기서 5대5 계약이라고 치면 이분은 이 강의, 즉 글쓰기 한 개로 약 19억 정도를 정산 받았을 거란 이야기예요. 이분이 그럼 유명한 사람이라서 저는 참고로 모르는 분입니다. 그럼 옆에 있는 분도 계산을 해보죠. 안 유명하거나 주제 적합도가 안 맞아서 그럴 수도 있는데 25개만 팔렸어요. 근데 이것도 판매량을 계산해보니까 매출이 597만원이야. 어떻습니까? 25개 팔렸다고 무시하기에는 그 금액이 적지 않아요. 그렇다고 맨날 뭐 펀펀 노는 사람들조차 누구나 월 500 번다, 뭐 1억 번다 이런 소리 하려고 나온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글을 쓰거나 영상을 올리는 이런 행동들, 이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한테만 발생되는 추가 소득 기회라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버는 시대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회가 누구한테나 열려있다는 거지 누구나 이런 돈을 번다는 뜻이 아니에요. 정리하면 이렇게 온라인에 글 쓰고 영상 올리는 행동이 나한테 해가 되느냐는 겁니다. 누가 봐도 명백히 득이 되는 행동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보통 인정 욕구들이 커가지고 완벽한 글이나 영상 아니면 올리지는 못해요. 따라서 욕은 할지언정 뭐가 더 좋은 행동인지는 인정은 할 겁니다. 즉 이 사람들에게 이기적으로 강의팔이라고 욕을 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도움되는 내용이라는 전제 하에 지금 2, 300 월급 받는 삶이 나은가, 아니면 1억 버는 삶이 나은가, 그러니까 뭘 선택할지는 명백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이렇게 온라인에 글을 쓰고 영상을 올리는 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들을 해요. 거기에 이제 심리적인 허들이 존재하지. 그리고 상대방한테 절대 욕먹으면 안 된다고 또 생각합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대다수는 온라인에서 활동하는 걸 주저하고 있는 겁니다. 다만 이제 이해는 돼요. 그리고 틀린 말은 아닌데 이건 두 가지 부분에서 바보 같은 짓입니다. 첫 번째, 인간은 이기적인 동물인데 자기가 마치 부처님이라도 된 것처럼 이기적이지 않다고 포장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인간이라는 자기를 속이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욕 안 먹는 글과 영상? 그런 건 없어요. 아주 천만에. 그렇게 올리는 사람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욕 안 먹으려고 하는 게 지상 과제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이 내용이라는 거에는 신경을 안 쓰고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아주 합리적이고 두루뭉술한 논리로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즉 피상적인 이야기,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니고 마치 박쥐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 내용을 누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 시간 뺏는 사람들을 가장 증오합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욕을 먹더라도 한쪽은 포기하고 다른 쪽에 서서 말한다면 팬이 생기고 메시지가 날카로워지는 길이에요. 그게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니까 저 같으면 뻔한 말 하느니 이런 활동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자기한테 해가 되는 내용인데도 그게 또 좋다고 지지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무식한 유형이라는 겁니다. 저도 이 유형이었고 집에 덕분에 2년 넘게 생활비 10,000원도 못 줬어요. 지금은 하루에 50만원 정도는 지출을 해도 먹고 살 정도는 됐어요. 이쯤 되면 또 욕하시는 분 계시겠죠. 그렇게 돈 벌어서 좋겠다고. 이게 바로 입장차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콘텐츠를 올리는 생산자로 사는 사람들은 생각이 달라져요. 그럴 수밖에 없지. 이런 활동을 하면 한 달에 500도 벌고 1000도 벌고 심지어 18억도 벌 가능성이 있다고 기본적으로 다들 이해하고 있어요. 인지하고 있어. 그러니까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가능성이라는 게 있으니까. 반대로 늘 누가 만든 걸 소비만 하는 사람들은 일단 욕하고 부정적으로 봐요. 해본 적이 없어서 그게 어떤 세상인지
현상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가능성 자체를 모르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는 거고 사기로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주식 한 주도 안 사본 사람이 주식만 샀다면 패가망신한다고 비난하는 거하고 똑같은 현상이죠. 삼성 주식은 과거에 30년에 비해서 30년 동안 800배가 올랐습니다. 만약 제가 지금 제 자식 주려고 삼성 주식 1000만원어치 사놓고 30년 묵혀두면 그 돈이 뒤에서 80억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럼 그 돈 남겨주면 자식은 덤블링 하겠죠. 좋다고. 아빠가 내 아빠라 엄마가 내 엄마라 너무 고마워요. 그러니까 주식 투자는 단타가 아니라 그냥 1등 사서 내비두는 겁니다. 그래서 대체 누가 1등으로 몇십 년 살아남는 기업이 되는 건데 라는 걸 공부하는 게 바로 주식 투자고 주식 공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고로 사람들이 왜 워런 버핏 하는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은 뭐 세계 최고 부자인 사람인데 테크 기업보다는 코카콜라 주식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저 중학교 때 그러니까 1995년 당시에 프린세스 메이커 2라는 게임을 한다고 샀던 컴퓨터 값이 200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기술 발전이 그때보다 아주 눈부시게 아주 만 배 이상 성능이 미치듯이 높아졌는데 지금은 노트북 사는데 어떻습니까? 50만 원만 줘도 쓸만한 거 사요. 저도 50만 원짜리 노트북을 올리는 거고. 그런데 기업들은 이런 기술을 개발하는데 매년 수천억을 넘게 쓰고 있어요. 반면에 코카콜라 한번 봐보십시오. 걔네들은 콜라 만드는 레시피만 가지고 있어. 여기서 더 기술 개발하거나 R&D에 수천억씩 쓸 필요가 없어요. 맛이 그대로야. 그냥 레시피대로 만들기만 하면 되고 이건 1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코카콜라 맛이라는 게. 그런데 도리어 코카콜라 가치는 현재 시총 337조 원이고 세계 26위예요. 이 밑으로 오라클이나 넷플릭스, 뭐 도요타, 뭐 나이키, 엑센추어, 어도비, 인텔 이런 곳들이 있어요. 월등히 그들보다 가치가 높습니다. 더 무서운 건 기술 기반 기업은 더 상위의 기술이 나오면 잡아 먹힌다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테슬라도 그런 점에서 생존을 장담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작살날 수 있다는 게 이 기술 기업들 특징이고요. 그러니까 자 됐고 그러니까 한 분야에서 끝을 본다. 내가 진짜 이 분야에서 최고가 되겠다까지는 아니어도 난 안 될 거다라는 마음을 품고 아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 글이나 영상 같은 거 올리지 않는 거, 이렇게 행동하는 게 바로 경제적 인간이나 직관적 인간이 아니라 무식한 인간이라는 겁니다. 즉 단기 이익만 보고 장기적 판단은 못하는 인간형이라는 거예요. 만약 한 분야에서 1등은 아니어도 상위 그룹이다 라고 하면 아까처럼 개인이라도 한 달에 몇십억은 버는 겁니다. 이건 지금도 사례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반면에 대충 해봤다라는 정도만 돼도, 그러니까 저 정도만 돼도 수천만 원은 버는 거고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한테 이득이 되는 행동이 뭔지 아는가 라는 점이고, 두 번째는 그게 이득인 줄 알았다면 그걸 실행할 마음이 있냐는 겁니다. 여기서 무서운 게 하나 더 나오는데, 실행하는 사람이 지식 많은 사람보다 더 부자가 되는 이유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만약 성공하는 이유가 지식이나 학식에 비례했다면 지금 석박사 딴 사람들이 늘 연봉 상위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어디 살펴보십시오. 공부를 못했어도 돈은 잘 버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졌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세상에 정답이라는 것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식이 많아도 무식한 사람들이 많아요. 무식한 사람이 누군지는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죠. 가방끈이 내 소득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느냐가 내 소득과 미래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럼 입장차라는 게 생기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냐면 내가 뭘 가졌느냐가 아니라 내가 생산자냐 아니면 소비자냐라는 것에서 운명이 갈린다는 겁니다. 생산자는 무언가를 온라인에 올리기 위해서 늘 탐색하고 공부합니다. 그게 특징이고요. 왜? 가능성이 높으니까. 소비자는 자기 귀한 돈 주면서 다른 사람들 평가하는 데만 인생과 시간을 소비합니다. 왜? 만들면 자신도 남들한테 평가받아야 되거든. 생산자가 되면. 돈 버는 길은 그것뿐인데 저거는 별거 아니네. 뭐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실행한 사람들한테는 아주 귀한 게 생기는데 바로 자기만의 확신, 식견이라는 게 생긴다는 거예요. 가령 저만 해도 전자책을 쓰고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소득이 과거보다 몇십 배를 높여보고 나니까 돈 버는 건 아이템과 트래픽이라는 놈들이 있어야 가능했던 거구나라는 세계관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지금 부자가 된 사람들을 관찰해보니까 이 사람들도 역시나 아이템과 트래픽이라는 이 세계관을 벗어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런 건 누가 학교에서 가르쳐주는 게 아니죠.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제가 유유자적하는 것처럼 보여도 무수히 부딪히고 깨지고 시행착오를 겪은 끝에 스스로 터득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다른 어떤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해도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만의 식견이 생겼기 때문이고 제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자기 객관화가 됐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젠 아무리 힘들어도 시야가 좁아지지는 않습니다. 과거처럼. 사람들이 말하는 거, 학교에서 떠드는 거, 경제기사나 뉴스에서 알려주는 정보도 고지고대로 듣는 게 아니라 잘 필터링해서 듣게 됐어요. 왜냐하면 세상에 흘러나오는 모든 정보들이, 그 중에서도 특히 소위 전문가라고 떠드는 인간들이 말하는 걸 무시하기는 힘들지만 전부 믿지는 않게 됐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 중에 누군가는 반드시 특정 정당의 입장에서 말을 하는 거일 테고, 또는 개인보다는 기업의 편에 서서 하는 말이다 라는 정도는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대개는 비슷한 지능과 실력을 갖추고 있어요. 스스로만 모를 뿐이지. 그런데 누구는 한 달에 몇 억 벌고 누구는 한 달에 몇백도 못 벌어가지고 늘 남한테 신세를 집니다. 이런 차이가 바로 실행해봤냐, 그래서 그 세계를 알게 됐느냐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결국 부딪혀보면 자신의 관심사가 이제 달라진다는 거예요. 다른 인간이 된다는 거지. 즉 내가 비슷한 실력이더라도 돈 많이 버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면 돈을 많이 벌게 되고, 반대로 돈 조금 버는 직업이면 지식과 관계없이 조금 벌 뿐이라는 그 평범한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이 말을 듣고도 아마 대체 뭔 말이야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믿기지는 않지만 분명히 그런 분들 계세요. 제가 여태까지 말씀드렸다시피 돈 많이 버는
저는 직업은 개인한테는 정해져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 형태가 온라인에 글 쓰고 영상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눈에 보이는 현상인데 마치 본 사람이 없는 것처럼 사람들은 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 체면 보호하기가 급급한 거예요. 저는 정말 뭘 경험했냐면 개같이 노력해도 힘든 인생이었는데 그저 뭐라도 어느 날 한 개 뚝딱 올렸을 뿐인데 100배 나은 인생을 선물 받았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주장할 수 있냐면 저는 이 세계에 발을 들이고 실행해 봤기 때문이에요. 아주 귀에서 피가 나오죠. 그러니까 실행해 봤더니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 관심사라는 게 이젠 달라진 거예요. 그랬더니 지금까지 남들처럼 같은 공간에 똑같이 살고 있는 저인데도 마치 이 안에 우리가 몰랐던 뱀파이어 종족이 하나 살고 그 다음에 일반인도 살고 하는 것처럼 세상이 달라 보이게 되는 거예요. 저도 외부에 있을 때는 많이 버는 사람들 욕했습니다. 전부 사기꾼이라고. 그런데 눈 떠보니까 그저 입장 차이일 뿐, 실행해 보니까 자기만의 주관이 생기고 세계관이 형성되고 그렇게 소득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떠드는 뭐 큰 길로 가라, 좋은 학벌을 따라가라 뭐 이런 말은 최소한 실제 실행가들, 지금 돈 버는 온라인형 개인들 앞에서는 말도 안 되는 정말 개소리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외에 돈 많이 버는 방법이라면 진짜 시드 최소한 수억 원 정도 가지고서 투자하는 거 외로는 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챗 GPT 같이 이제 글 무작정 싸지르면 언젠간 돈 번다는 사상에만 빠지지만 않는다면 누구나 온라인 활동으로 추가 소득 수백 정도는 지금도 쉬운 일이다라는 점 강조하고 싶습니다. 자, 정리하면 자기한테 이득이 되는 행동이 뭔지 아느냐, 그리고 만약에 정말 그걸 알았다면 그걸 실행할 마음은 있느냐, 오직 이걸로 소득은 갈린다는 이 짧은 결론을 오늘 길게도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여기까지 들으신 분은 10명도 안 되리라고 저 생각해요. 그 10분을 위해서 제가 정말 아주 엄청난 선물을 준비했는데 그건 잠시 뒤에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참고로 이런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 다 좋아. 그런데 온라인으로 글을 쓰는 게 어렵고 그리고 영상 만드는 거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더라,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근데 왜 이분들이 그렇게 어렵다고 느낄까라는 것도 결국 들어가 보면 본질은 내용이더라는 거예요. 남들을 설득할 만한 스킬이 없는 거지. 저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촬영이나 편집은 유튜브 영상 보고 하루 이틀 따라하면 무료로 유튜브 영상 간편하게 올리는 수준은 됐었어. 근데 다만 저는 이 정도 질문을 주신 분들 보면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면 이분들은 생각을 바꿔서 실행할 의지를 보여준 거기 때문에 이런 경제적 인간형인 분들은 얼마든지 생산자가 돼서 금방 성장하실 테니까. 다만 물어볼 만한 멘토가 대부분 없잖아요. 근데 책이라는 건 있지. 남들을 설득하는 글쓰기를 하도록 돕는 책이 있는지 제가 바로 밀리서재에서 오늘 검색해 봤어요. 그랬더니 최미영 작가의 말 습관을 바꾸니 인정받기 시작했다라는 책이 제 눈에 띄었어요. 그리고 이 책을 한 1-20분 정도 읽어보니까 상대방을 설득하는 필살기가 무려 3개나 들어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아주 보물 같은 책이에요. 어려운 책들 전혀 볼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굉장히 실용서예요, 이 책. 이것만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이 책 홍보 아니에요.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들은 실은 실행 의지만 있다면 10분 만에 찾을 수 있다는 걸 저는 보여주고 싶었을 뿐입니다. 밀리서재 한 달에 8,000원, 9,000원 밖에 안 해요. 이 3가지 툴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 툴만 이해해도 같은 실력을 보유한 사람이더라도 이걸 모르는 사람은 평생 모르고, 반대로 이걸 아는 사람은 고작 시간 몇십 분 투자했을 뿐인데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인정받는 그런 스킬을 얻게 된다는 점이에요. 먼저 OBC, 즉 오프닝, 그리고 바디, 클로징의 약자로 OBC라고 하더라고요. 먼저 오프닝이라고 해서 도입부에서 주제 및 관심을 유도한다는 거예요. 당연히 도입부의 역할은 그거지. 관심을 얻는 거. 그리고 바디 부분, 즉 본론에서 뭘 써야 되냐면 무엇을, 그리고 왜, 그리고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되는지 말하는 거죠. 마지막에 클로징에 와서는 앞서 언급한 주제를 다시 강조하고 마무리하는 기법이에요. 제가 맨날 주장하는 그 사주이지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죠. 너무 단순합니다. 근데 너무 강력한 툴이야. 그런데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런 구조를 띄고 그냥 떠오르는 대로 말을 하다 보고 글 쓰다 보니까 쓸데없는 표현들이 막 들어가요. 이런 구조들을 알면 뭐가 좋냐면 불필요한 말을 안 쓰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떠냐면 상대방이 볼 때 상당히 논리적이고 똑똑한 사람으로 비춰진다는 거예요. 좋지 않습니까? 멍청하게 보이는 것보다 훨씬 낫지. 제가 발견한 나머지 2개의 툴도 이미지로 보여드릴 테니까 시간 내서 한번 읽어보시고 좋은 내용이니까 글 쓰실 때 그리고 영상 만드실 때 꼭 적용하셔서 한 4시간 걸릴 거 30분 만에 끝내시기 바랍니다. 툴은 그러라고 쓰는 거죠. 저도 그렇게 쓸 겁니다. 그리고 이런 좋은 자료를 책으로 써주신 최미영 작가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전하고요. 언제 배우러 가겠습니다. 그리고 천그루숲 출판사 측에도 이런 좋은 책 출판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잔소리지만 제 이야기를 듣고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신 분께는 앞으로 완벽하지 마시라고, 그리고 뾰족한 아이템, 월 1억 버는 아이템 만드시라는 의미에서 제가 교본이 될 만한 책, 최대 200만 원까지 받고 팔았던 제 전자책인데 이걸 10분 선정해서 대체 팔리는 전자책이 어떤 구조로 쓰였는지, 그리고 왜 사람들이 이 전자책으로 월 수백만 원씩 혹은 그 이상도 벌게 됐는지 직접 학습하시라고 보내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실은 이 전자책으로 제가 5개월 9,200만 원 매출 만든 그 책이기도 해요. 이 전자책은 시간은 좀 지난 거지만 돈 버는 원리 자체는 전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지금 쓰셔도 누군가는 최소 수백 단위는 버는 그런 내용으로 적혀 있습니다. 나는 정말 이 책 받아야겠다 라는 의지가 있으시다면 밑에 있는 고정 댓글에 있는 제 블로그에 댓글로 신청하시면 10분 선정해서 바로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이 길었습니다. 글챙기였습니다. 여기까지 보신 분들은 월 1,000만 원 무조건 버실 겁니다. 자, 화이팅!